상견례 날이었다. 딸이 사귀던 남자를 처음 만나는 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말았다.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했다.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3번이나 다시 발랐다가 지웠다가 했다. 엄마, 내일 좋은 식당 예약했어. 너무 부담 주는 말 하지 마. 그냥 편하게 밥만 먹자.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자꾸 떨렸다. 손이 떨려서 귀걸이를 3번 만에 겨우 꽂았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나도 몰랐다. 그냥 딸 남자친구 보러 가는 건데. 식당은 강남이었다. 간판부터 외국어로 되어 있었다. 테이블마다 꽃이 꽂혀 있었고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는데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다. 딸과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 4명이 앉아 있었다. 딸이 일어나서 나를 끌어당기듯 자리로 안내했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손이 부드러웠다. 어머, 사진보다 훨씬 젊으세요. 나는 웃으면서 아니에요라고 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람 손목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다.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시계. 메뉴판을 받았다. 한글로 된 메뉴는 없고 영어랑 불어가 섞여 있었다. 스테이크 하나가 10만 원이 넘었다. 편하게 드세요. 저희가 오늘 대접하는 거니까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말했다. 근데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 근데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딸은 물을 마시면서 나를 봤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지? 나는 웃어줬다. 괜찮다고. 근데 사실 나는 그 순간 계산하고 있었다. 이 식사 한 번 하는 돈이면 우리 집 한 달 식비였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지금 어느 회사 다니는지, 집은 어디 있는지. 나는 듣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딸이 말했다. 우리 엄마 혼자 나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놀란 척하면서 나를 봤다. 어머, 정말요? 혼자서요? 대단하시네요. 나는 웃었다. 근데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냥 신기한 동물 보는 것 같았다. 혼자 애를 키운 여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눈빛. 음식이 나왔다. 접시가 크고 음식이 작았다. 스테이크는 손바닥만 했고 옆에 뭔가 소스가 발라져 있었다. 나는 포크를 들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딸을 봤다. 딸이 먼저 자르는 걸 보고 나도 따라했다.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근데 자꾸 목이 메는 것 같았다.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게 목에 걸린 것 같았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말했다. 아드님은 뭐 하시나요? 아들은 없어요. 딸 하나만 키웠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따님이 외동이시네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어머님이 좀 외로우시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외롭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냥 웃었고 딸이 빨리 화제를 돌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자친구 아버지가 말했다. 그나저나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의논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신부 측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딸이 얼굴이 굳었다. 나는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서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다. 그건 아이들이 의논해서 정할 문제 아닐까요? 내가 말했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웃었다. 물론이죠. 근데 요즘 결혼이 돈이 많이 드니까요. 양가에서 협의를 해야죠. 저희는 집은 마련해 줄 생각인데 혹시 어머님 쪽에서는. 우리 집은 전세였다. 그것도 이번에 계약 끝나면 보증금을 더 얹어야 하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딸이 끼어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계속 웃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딸의 손을 잡았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 미안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저런 말을 할 줄 몰랐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 혼자 애 키운 여자. 돈 없는 집. 신부 쪽에서 뭘 준비할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나는 딸의 결혼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딸의 결혼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랍을 열어 맨 안쪽에 통장을 꺼내 잔액을 봤다. 1200만 원. 평생 모은 돈. 딸 대학 보내고 전세 보증금 올리고 그렇게 남은 돈. 나는 계산기를 켰다. 요즘 결혼식 비용이 얼마인지, 예물이 얼마인지, 혼수가 얼마인지 검색했다. 예식장 대관료 700만 원부터, 혼수 2천만 원부터, 예단 500만 원. 어떻게 눌러도 내 통장 잔고로는 안 맞았다. 딸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미안했어. 저 사람들 너무했지?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다. 엄마, 울어? 아니야.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돼. 진짜로. 나는 알고 있었다. 딸의 목소리에 섞인 체념을. 결혼하고 싶어도 나 때문에 포기하려는 거였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딸이 결혼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을 미루길 바라고 있었다. 내가 돈을 더 모을 때까지.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는데 딸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오빠 부모님한테 말했어. 우리 형편 어렵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해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 작은 결혼식 하자고 했어. 하객도 적게 부르고 예식장도 작은 데로 하고. 그래, 그게 낫겠다. 딸이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딸이 자기 꿈을 접은 거라는 걸.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가 부담되시면 저희가 좀 더 많이 부담할게요. 대신에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으시긴요. 딸 결혼하는데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 그 말이 자선처럼 들렸다.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누워서 천장을 봤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다. 내 통장에서 얼마를 쓸 수 있을까? 전세 보증금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500만 원 정도였다. 5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예단도 못 사고 혼수도 제대로 못 차리고 예식비도 반밖에 못 내고. 나는 이불을 걷어찼다. 그리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3시였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와 집 앞 벤치에 앉아서 혼자 마셨다. 취하니까 눈물이 났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딸을 키웠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마트에서 캐셔도 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그래도 모자랐다. 딸 대학 보낼 돈, 전세 보증금, 생활비. 그렇게 쓰다 보니 내 통장엔 아무것도 안 남았다. 나는 딸한테 미안했다. 근데 동시에 화가 났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왜 나는 돈을 더 못 벌었을까? 왜 나는 딸한테 당당하게 해줄 수 없을까? 소주병을 비우고 집으로 돌아와 들어가는데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좀 답답해서. 딸이 일어나서 나를 안았다. 엄마, 미안해. 너는 왜 미안해? 내가 결혼 안 하면 되는데. 나는 딸을 떼어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결혼해야지. 근데 엄마가 힘들잖아. 나는 안 힘들어.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을 했다. 나는 결정했다. 전세 보증금을 건드리기로. 근데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남자친구 어머니였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민이 좀 많아요.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댔다. 무슨 고민이요? 그게 아무래도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을 좀 미루자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을 미룬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돈 없는 집안이랑 결혼하기 싫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아들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라 좀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에요.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결혼 비용도 대부분 저희가 내야 하고. 그래서 신부 측에서도 좀 분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1200만 원.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 돈을 내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은행 창구에 앉아서 말했다. 적금 중도 해지하고 싶어요. 2천만 원 적금이시네요. 만기가 내년인데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괜찮아요.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급하신 일이 있으세요? 급한 일. 딸의 결혼이 급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급한 일이었을까? 현금 2천만 원. 두툼한 봉투였다. 나는 그걸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놨다. 저녁에 딸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오빠가 결혼 미루자고 했어. 왜? 돈 문제 때문이래. 자기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신대.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나도 미루자고 했어. 왜?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는 괜찮아. 엄마, 나 다 알아. 엄마 통장에 돈 얼마 없는 거. 전세 보증금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내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남는 거. 나는 우는 딸을 안아줬다. 근데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몰라.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들어가도 돼? 응. 오빠랑 통화했어? 응, 조금. 뭐라고 하던데? 아직 결정 못했대. 근데 부모님이 계속 결혼 미루자고 하신대. 그래서 너는 어쩔 거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딸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엄마한테 패 끼치기 싫어. 패 끼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다. 나는 엄마였으니까 엄마는 강해야 했다. 나는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아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쪽에서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잡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그게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요. 아들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 저희가 2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예단이랑 예식비 일부로 쓰시면 됩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지금 딸의 행복을 산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킨 거였다. 이틀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어머니, 저희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머니가 준비하신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솔직히 좀 걱정도 되네요. 무슨 걱정이요? 그게 2천만 원이면 예단이랑 예식비 일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혼수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아들한테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신부 쪽에서는 살림 장만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이런 것들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요즘 가전제품 좋은 걸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예단, 예식비, 혼수, 가전제품. 최소 4천만 원. 나는 2천만 원밖에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했다. 대출. 여러 광고가 떴다. 저금리 대출, 신용대출, 긴급대출. 나는 하나씩 눌러가며 내 신용등급을 입력했다. 결과가 나왔다. 대출 가능 금액 1천만 원. 이자율 연 12%. 4천만 원까지는 아직 1천만 원이 부족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오빠 부모님이 다시 연락 왔어. 결혼 날짜 잡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근데 괜찮아? 돈 준비되는 거 맞아? 응, 걱정 마. 엄마, 설마 대출 받은 거 아니지?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1,000만 원. 연 12% 이자. 딸이 안심한 듯 웃었다. 휴, 다행이다. 엄마가 대출까지 받으면 나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딸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결혼 날짜가 잡혔다. 3달 뒤였다. 나는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해야 했다. 대출받은 1,000만 원이랑 적금 해지한 2,000만 원이랑 그래도 1,000만 원이 부족했다. 나는 알바를 시작했다. 저녁 시간에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다. 근데 참았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석 달이면 300만 원이었다. 그래도 700만 원이 부족했다. 나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금반지, 은수저, 오래된 그림. 중고 거래 앱에 올렸다. 사람들이 쪽지를 보냈다. 그렇게 200만 원을 모았다. 그래도 500만 원이 부족했다. 나는 부동산에 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럼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내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 90만 원을 내면 110만 원이 남았다. 거기서 생활비를 쓰면 아무것도 안 남았다. 계약서 쓸까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금 딸의 결혼을 위해 내 집을 포기한 거였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담보로 잡힌 거였다. 딸은 아직 몰랐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딸이 결혼을 포기할 게 뻔했다. 결혼 한 달 전,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러 갔다. 나도 따라갔다. 딸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하였다. 딸이 웃었다. 엄마 어때? 예쁘다. 근데 눈물이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거짓말. 나는 슬펐다. 딸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딸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서. 드레스 대여료가 300만 원이었다. 결혼 일주일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왔다. 패백 연습을 하러 온 거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 안을 둘러봤다. 어머, 집이 좀 작으시네요. 그나저나 이사 준비는 되셨어요? 저희 아들 집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그때 이사 가셔야죠? 네. 집은 어디로 구하셨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웃었다. 에이, 얼른 구하셔야죠. 요즘 집 구하기 힘든데. 딸이 끼어들었다. 엄마는 제가 챙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딸을 봤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혼자 사시는데 걱정되지. 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패백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갔다. 딸이 나를 붙잡았다. 엄마, 진짜 집 알아봤어? 응. 어디? 이 동네에서 좀 더 작은 데로. 월세야? 응. 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전세 보증금 뺀 거야? 딸이 소리쳤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결혼하면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나 결혼 안 할래. 진짜로. 너 결혼해야지. 싫어. 엄마가 이렇게 되는데 무슨 결혼이야. 나는 딸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다. 너 지금 결혼 안 하면 평생 후회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딸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엄마가 불행한데 행복할 수 없어. 엄마는 불행하지 않아. 너 때문에 평생 행복했어. 거짓말.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근데 딸한테는 말할 수 없었다. 결혼 전날 밤. 내일이면 딸이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한 달 뒤면 나도 이 집을 떠난다. 나는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딸을 키운 집이었다. 딸이 걸음마를 배운 곳이었고 처음 학교 갔다 온 날 엄마 나왔어 하고 소리친 곳이었다. 이제 그 기억들을 두고 떠나야 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식 날. 식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남자친구 쪽 하객들이 대부분이었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비싼 향수를 뿌린 사람들. 딸이 대기실에서 나를 불러 들어갔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엄마. 딸이 일어나서 나를 안았다. 고마워. 나는 딸을 안았다. 딸의 어깨가 떨렸고 나도 떨렸다. 행복해야 해. 응. 엄마도. 식이 시작됐다. 딸이 입장했다. 음악이 흘렀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나도 박수쳤다. 근데 손이 떨려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났다. 딸이 남자친구와 맞절을 했다. 주례가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 근데 눈물이 났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옆 사람이 나를 봤다. 나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다. 딸이 이 집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돈 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됐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갔다. 나는 식장 로비에 혼자 남았다. 딸은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식장을 봤다. 텅 비어 있었다. 직원들이 꽃을 치우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제 뭐지? 딸은 갔고 집도 곧 떠나야 하고 돈도 없고. 나는 가방을 열었다. 지갑을 꺼냈다.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다. 나는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나는 옷깃을 여몄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딸의 방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봤다. 침대, 책상, 옷장. 딸이 쓰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딸의 베개를 안았다. 딸 냄새가 났다. 그 베개를 안고 누웠어 울었다. 소리내서. 한참을 울고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서 봤다. 잔액 30만 원. 다음 주부터 월세를 내야 했다. 90만 원. 나는 스마트폰을 켰다. 알바 앱을 열어 일자리를 검색했다. 60대 가능. 몇 개 안 나왔지만 나는 하나씩 눌러봤다. 청소, 설거지, 야간 경비. 나는 세 곳 다 지원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TV를 껐더니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일어나서 딸의 방으로 다시 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봉투에 엄마에게라고 써 있는 편지가 있었다. 엄마,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신혼여행 가고 없을 거야. 엄마한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알고 있어.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전세 보증금 뺀 것도 알고 대출받은 것도 알고 알바하는 것도 알아. 엄마는 말 안 했지만 나는 다 봤어. 엄마가 새벽에 몰래 나가는 것도 봤고 통장 보면서 한숨 쉬는 것도 봤고 나한테는 웃으면서 혼자 있을 때 우는 것도 봤어. 미안해. 내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근데 엄마 나는 행복하고 싶었어. 그게 나쁜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이기적인 건지 당연한 건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을 나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야. 사랑해, 엄마. 그리고 부디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딸이.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다. 딸의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쥐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는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집도 곧 떠나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예순이 넘은 혼자다. 나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확실한 건 나는 지금도 딸 앞에서 웃고 있다는 것. 그게 엄마니까.